언제나 환영받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친구랑 간단히 점심 먹으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친절한 직원을 만났어요. 그냥 주문받고 음식 나르는 일을 하는데도 뭔가 주변 분위기까지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나 환영받는구나. 그리고 그건 외모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이야기하자면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복잡한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런 태도는 옛날부터 불교나 인도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들이고 심지어 소크라테스 같은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많이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거나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대화에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돼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날 친구랑 점심 먹으면서 만난 직원분처럼 말이죠. 그분은 그냥 일을 하셨을 뿐인데 저희에게도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한 곳을 더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 시 상대방과의 눈 맞춤을 유지함. 얼마 전 한 소규모 강연에 참석했었어요. 강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셨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생각해보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마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조금 들어가 본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눈 맞춤이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너 정말 중요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자 분들 연구에 따르면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사이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심지어 4분간 눈을 맞추기만 해도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확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도 있대요. 불교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마음을 열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타인과 깊이 연결하는 건데 이걸 실천하면 대화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어진다고 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톤은 대화가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려면 진심으로 듣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죠. 이 모든 것이 눈 맞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눈 맞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전해보세요. 놀랍게도 그 작은 행동이 대화의 질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함.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서빙 직원에게
무척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죠. 그 순간 그분의 웃음이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생각했죠. 웃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람들과 웃으며 대할 때 그건 그냥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웃음이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해요. 웃음은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만국 공통의 언어랍니다. 달라이 라마도 웃음과 기쁨이 우리 내면의 평화를 반영하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웃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죠. 우리가 웃을 때 그건 우리가 행복하고 오픈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소크라테스 같은 옛날 철학자도 인생에서 유머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머가 있어야 삶의 어려움을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19세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을 때 우리가 실제로 더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웃음이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래서 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서로 사이를 더 좋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웃음은 우리를 서로 더 가깝게 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 웃는 얼굴을 잊지 말아요. 작은 웃음 하나가 당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웃음은 정말로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함께 웃으며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접근함. 이번 여름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친절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진짜 놀랐어요. 한 번은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도서관의 에어컨이 고장나서 모두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봉사자 분들이 방문객들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직접 체험했죠. 사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친절한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서로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아임사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건 다른 사람이나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친절을 의미해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죠.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자비와 연민에서 온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서양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친절을 자선의 열매라고 불렀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사랑의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봤죠. 심지어 현대 사회학 연구에서도 직장 같은 곳에서 친절하게 대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모두가 더 만족하고 생산적이 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 보자고요. 네 번째로 눈에 띄지 않는 조화로운 행동을 유지함. 이번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조용하고 친절하게 자기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카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생각했죠.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삶에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라는 건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너무 튀려고 하거나 반대로 너무 뒤로 물러서 있지 않고 딱 적당한 선에서 조화롭게 지내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다르마라고 해서 각자의 역할이나 의무를 중요시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 각자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죠.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조화롭게 잘 지내면 사회 전체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연구해요. 결국 우리가 조화로운 행동을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태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5번째로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대화함. 지난번에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주문할 때와 직원과 이야기할 때의 말투가 정말 부드럽고 상냥해서 그 분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말 한마디, 그것도 어떻게 말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죠. 사실 말이라는 건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연민을 가진 태도로 대화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런 태도가 대화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죠. 인도의 사상에서는 진실과 비폭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건 말할 때도 적용돼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되 그걸 부드럽고 상냥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대화의 질을 높이는 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존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부드러운 말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부드러운 말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친절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대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정말 필수적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해서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이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어떤 분이 제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인사였는데도 그 순간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그러고 보니 주변에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왜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게 됐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항상 웃으며 친절을 베푸는 거, 그리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게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태도는 옛날부터 불교에서나 인도 철학, 심지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다가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주변을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산책하다 만난 그 분처럼요. 그냥 간단한 미소와 인사가 제 하루를 바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하루, 아니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친구랑 간단히 점심 먹으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친절한 직원을 만났어요. 그냥 주문받고 음식 나르는 일을 하는데도 뭔가 주변 분위기까지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나 환영받는구나. 그리고 그건 외모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이야기하자면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복잡한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런 태도는 옛날부터 불교나 인도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들이고 심지어 소크라테스 같은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많이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거나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대화에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돼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날 친구랑 점심 먹으면서 만난 직원분처럼 말이죠. 그분은 그냥 일을 하셨을 뿐인데 저희에게도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한 곳을 더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 시 상대방과의 눈 맞춤을 유지함. 얼마 전 한 소규모 강연에 참석했었어요. 강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셨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생각해보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마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조금 들어가 본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눈 맞춤이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너 정말 중요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자 분들 연구에 따르면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사이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심지어 4분간 눈을 맞추기만 해도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확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도 있대요. 불교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마음을 열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타인과 깊이 연결하는 건데 이걸 실천하면 대화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어진다고 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톤은 대화가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려면 진심으로 듣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죠. 이 모든 것이 눈맞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눈맞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전해보세요. 놀랍게도 그 작은 행동이 대화의 질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함.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서빙 직원에게 무척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죠. 그 순간 그분의 웃음이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생각했죠. 웃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람들과 웃으며 대할 때 그건 그냥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웃음이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해요. 웃음은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만국 공통의 언어랍니다. 달라이 라마도 웃음과 기쁨이 우리 내면의 평화를 반영하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웃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죠. 우리가 웃을 때 그건 우리가 행복하고 오픈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소크라테스 같은 옛날 철학자도 인생에서 유머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머가 있어야 삶의 어려움을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19세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을 때 우리가 실제로 더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웃음이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래서 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서로 사이를 더 좋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웃음은 우리를 서로 더 가깝게 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 웃는 얼굴을 잊지 말아요. 작은 웃음 하나가 당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웃음은 정말로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함께 웃으며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접근함. 이번 여름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친절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진짜 놀랐어요. 한 번은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도서관의 에어컨이 고장나서 모두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봉사자 분들이 방문객들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직접 체험했죠. 사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친절한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서로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아임사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건 다른 사람이나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친절을 의미해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죠.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자비와 연민에서 온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서양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친절을 자선의 열매라고 불렀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사랑의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봤죠. 심지어 현대 사회학 연구에서도 직장 같은 곳에서 친절하게 대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모두가 더 만족하고 생산적이 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 보자고요. 네 번째로 눈에 띄지 않는 조화로운 행동을 유지함. 이번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조용하고 친절하게 자기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카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생각했죠.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삶에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라는 건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너무 튀려고 하거나 반대로 너무 뒤로 물러서 있지 않고 딱 적당한 선에서 조화롭게 지내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다르마라고 해서 각자의 역할이나 의무를 중요시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 각자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죠.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조화롭게 잘 지내면 사회 전체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연구해요. 결국 우리가 조화로운 행동을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태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대화함. 지난번에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주문할 때와 직원과 이야기할 때의 말투가 정말 부드럽고 상냥해서 그 분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말 한마디, 그것도 어떻게 말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죠. 사실 말이라는 건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연민을 가진 태도로 대화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런 태도가 대화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죠. 인도의 사상에서는 진실과 비폭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건 말할 때도 적용돼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되 그걸 부드럽고 상냥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대화의 질을 높이는 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존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부드러운 말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부드러운 말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친절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대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정말 필수적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해서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이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어떤 분이 제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인사였는데도 그 순간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그러고 보니 주변에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왜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게 됐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항상 웃으며 친절을 베푸는 거, 그리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게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태도는 옛날부터 불교에서나 인도 철학, 심지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다가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주변을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산책하다 만난 그 분처럼요. 그냥 간단한 미소와 인사가 제 하루를 바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하루, 아니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친구랑 간단히 점심 먹으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친절한 직원을 만났어요. 그냥 주문받고 음식 나르는 일을 하는데도 뭔가 주변 분위기까지 밝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나 환영받는구나. 그리고 그건 외모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에서 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이야기하자면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복잡한 비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런 태도는 옛날부터 불교나 인도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것들이고 심지어 소크라테스 같은 서양 철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 많이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거나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대화에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에서 시작돼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서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날 친구랑 점심 먹으면서 만난 직원분처럼 말이죠. 그분은 그냥 일을 하셨을 뿐인데 저희에게도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속한 곳을 더 밝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 시 상대방과의 눈 맞춤을 유지함. 얼마 전 한 소규모 강연에 참석했었어요. 강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셨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생각해보니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고 마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조금 들어가 본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눈 맞춤이라는 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너 정말 중요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심리학자 분들 연구에 따르면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사이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심지어 4분간 눈을 맞추기만 해도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확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도 있대요. 불교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마음을 열고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타인과 깊이 연결하는 건데, 이걸 실천하면 대화가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어진다고 해요. 서양 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플라톤은 대화가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진짜로 서로를 이해하려면 진심으로 듣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죠. 이 모든 것이 눈맞춤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눈맞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전해보세요. 놀랍게도 그 작은 행동이 대화의 질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로,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함. 어느 날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서빙 직원에게 무척 따뜻하고 밝은 미소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죠. 그 순간 그분의 웃음이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고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생각했죠. 웃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람들과 웃으며 대할 때 그건 그냥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웃음이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고 해요. 웃음은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만국 공통의 언어랍니다. 달라이 라마도 웃음과 기쁨이 우리 내면의 평화를 반영하고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웃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죠. 우리가 웃을 때 그건 우리가 행복하고 오픈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소크라테스 같은 옛날 철학자도 인생에서 유머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유머가 있어야 삶의 어려움을 좀 더 쉽게 넘길 수 있다고 봤죠. 그리고 19세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을 때 우리가 실제로 더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웃음이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래서 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서로 사이를 더 좋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웃음은 우리를 서로 더 가깝게 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말인데요.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 웃는 얼굴을 잊지 말아요. 작은 웃음 하나가 당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웃음은 정말로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함께 웃으며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접근함. 이번 여름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친절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드는지 진짜 놀랐어요. 한 번은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도서관의 에어컨이 고장나서 모두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봉사자 분들이 방문객들에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분위기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하는지 직접 체험했죠. 사실 사람들과 잘 지내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친절한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고 서로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건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아임사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건 다른 사람이나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친절을 의미해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죠.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이런 자비와 연민에서 온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서양에서도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친절을 자선의 열매라고 불렀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사랑의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봤죠. 심지어 현대 사회학 연구에서도 직장 같은 곳에서 친절하게 대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모두가 더 만족하고 생산적이 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니까요. 우리 모두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 보자고요. 네 번째로, 눈에 띄지 않는 조화로운 행동을 유지함. 이번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조용하고 친절하게 자기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카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생각했죠.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삶에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라는 건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너무 튀려고 하거나 반대로 너무 뒤로 물러서 있지 않고 딱 적당한 선에서 조화롭게 지내는 거죠. 힌두교에서는 다르마라고 해서 각자의 역할이나 의무를 중요시하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우리 각자가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잘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죠.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즉,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조화롭게 잘 지내면 사회 전체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지낼 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연구해요. 결국 우리가 조화로운 행동을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주목받으려 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작은 행동이지만 이런 태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대화함. 지난번에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주문할 때와 직원과 이야기할 때의 말투가 정말 부드럽고 상냥해서 그 분과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말 한마디, 그것도 어떻게 말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죠. 사실 말이라는 건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연민을 가진 태도로 대화하는 것을 강조해요. 이런 태도가 대화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죠. 인도의 사상에서는 진실과 비폭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건 말할 때도 적용돼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되 그걸 부드럽고 상냥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대화의 질을 높이는 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존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방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부드러운 말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부드러운 말투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친절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대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건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정말 필수적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해서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이번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어떤 분이 제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인사였는데도 그 순간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그러고 보니 주변에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왜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게 됐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고 항상 웃으며 친절을 베푸는 거, 그리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게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태도는 옛날부터 불교에서나 인도 철학, 심지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다가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주변을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산책하다 만난 그 분처럼요. 그냥 간단한 미소와 인사가 제 하루를 바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하루, 아니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